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도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 살려면 주말에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 네. 오래 살려면 일해야 되는군요.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근데 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청률도 참 잘 나와야 될 텐데. 한 네, 5% 그러게요. 정도 나오면 저 어떨까요? 정말 꿈의 시청률. 공중파쇼 좀 힘들다고 하던데. 그러면 5% 정도 나오면 네. 우리 포상휴가 보내주실까요? 아, 포상휴가요. 어디 저 피디님 왜 눈을 피하세요? 네, 포상휴가 네. 보내주시는 건가요? 우리 PD님 표정을 보니까 뭐 5% 나온다면 네. 그쯤이야. 네. 포상휴가 보내주실 그죠? 것 뭐 같네요. 그쯤 네. 지금 그러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강의 때마다 앞에서 꼭 얘기합니다. 면사포를 봐야 합격한다. 네. 저희도 강의를 할 때마다 그냥 아예 영상을 틀어놓고 이거 꼭 봐야지 합격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역시 목표가 있어야 이렇게 불타는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포상휴가를 위해서 우리 면사포 힘차게 시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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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곳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죠? 네. 기분 좋은 곳이? 바로 여행사입니다. 아, 여행사.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지원하는 친구는요, 오피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오피직 어떤 직무인가요? 네, 오피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행의 어떤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여행 업체들을 서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여행 상품 상담이라든지 항공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그 현지 어떤 호텔 예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말 가장 여행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규모가 없고 작은 규모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업무를 이제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인솔은 주로 투어 컨덕터가 하는데 오피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현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운터 업무 하다 보면 예약 발권 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CRS 자격증 네. 이런 거 있으면 아마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한항공에서 그 개발한 토파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 아시아나에서 아바쿠스. 개발한 에바카스 네. 그런 거를 알면 좋겠네요, 그죠? 네. 항상 발음이 문제입니다. 네. 여행 상품 기획자라는 게 참 굉장히 멋진 직업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한 어떤 국가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야지만 좀 상품을 기획할 수 있고 고객에게 관련돼서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항공, 숙박, 식사 이런 것들 모든 여행 스케줄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 대한 어떤 뭐 그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것은 좀 약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당연히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답사나 정보도 알아야 그렇죠. 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취업준비생 중에 여행사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 네. 여행은 즐겁다 보니까. 근데 그 측면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행사나 항공사는 성수기 때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휴일도 없을 때 일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여행을 많이 가는 것보다는 상담 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뭐 전화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책임감도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갔을 때 이분들의 안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좀 세고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여행을 저희가 1년에 뭐 한두 번씩 밖에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걸 또 일로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저희가 즐기는 쪽이 아니라 또 케어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네. 쉽지 않은 업무인 맞습니다. 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은 조금씩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특별한 어떤 학력이나 어떤 스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이제 여행사 중에 하나투어, 뭐 자유투어, 뭐 온라인 뭐 투어, 네. 여행박사, 노란풍선 뭐 이런 종류의 회사는 아예 조건이 없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투어라든지 롯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졸 이상 지금 뽑고 있고요. 마지막 네일투어라는 회사는 이제 대졸 이상을 또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력의 제한이 그렇게 많은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여행사가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들은 이제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투어 이런 데 선호하는데 네. 거기서는 이렇게 신입사원 뽑는 게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아서 작은 데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경력직으로 이런 하나투어 같은 데 가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스펙은 많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필수적인 스펙이 하나가 있죠. 외국어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면 뭐 호텔 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이드 이런 현지에서 이 그 OP가 외국어로 이런 걸 다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외국어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라도 충실하게 네.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학력에는 크게 제한이 없고 그렇지만 음. 외국어 능력은 좀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스펙 외에 뭐 저희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행사 O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서비스직에 거의 가깝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이 보통 한 명이 가기도 하겠지만 뭐 여러 보통 단체로 손님이 가다 보면은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과 그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부분들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뭐랄까 좀 그 기본적으로 사교성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스케줄을 실수하거나 잘못 말하게 되면 현재에서 그렇죠. 굉장히 일이 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서비스 마인드와 꼼꼼함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죠. 제가 지금 학생회장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 일을 하시는 한 분이 출장을 가면 자기도 여행을 할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여행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경 쓸 게 너무나 많기 사람만 때문에. 보이겠네요.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뭐 지금 저희 가족 중에도 여행사 대리점 하시는 분 계신데 대충 보게 되면 거의 전화 통화 계속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확인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현지에서도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계속 또 클레임 아닌 클레임 같은 것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그 업무 강도가 세다라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다양한 전화들이 옵니다. 뭐 외국에서 이런 상황이었다, 공항에서 이렇다.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당직도 많이 쓰거든요. 주말에는 손님들 계속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직 쓰다 보면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답을 해줘야 되고 좀 뭐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우리나라랑 또 시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여긴 새벽인데 그쪽은 또 해서 그 낮이다 보니까는 언제 어떻게 전화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전화를 항상 이렇게 콜하고 있어야 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또 약간의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바쁜 만큼 또 그들만의 또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여행사 어떤 직원으로서 어떤 직계 가족까지 항공권 같은 경우는 90%까지 할인이 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혜택 대단합니다. 받아봤습니다. 오. 제가 항공사 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에 계셨으니까. 네, 예. 90% 할인이면 버스비가 더 비쌉니다. 현지에서. 예, 제가 예전에 동경을 한번 여행을 가는데 네.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비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항공료. 그리고 그래서 90%면 이거는 급여 이외에 어마어마한 그쵸. 혜택인 거예요. 그런 혜택이 가격까지 그렇네요. 누릴 수 있다는 건. 아마도 그래서 또 항공사나 여행사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즐겁다. 아, 네. 본인은 힘든데 주변에 가족들이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직장.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네, 효도 여행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나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90%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건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적에 속을 많이 썩이셨나 봐요. 네. 아니 고생 안 하셨어요? 저는 딱히 그랬어요? 고생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봉은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있는 직장 중에 하나가 하나투어인데 거기도 신입은 대졸 같은 경우 초임이 2,500원.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약간 대졸 초임이 2,500만 원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 약간 제가 알기로는 좀 직원들한테 약간 인센티브가 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스탁 옵션을 준다거나 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주는 회사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급여는 좀 높진 않지만 또 다른 보너스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행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급여가 높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를 든다면 무슨 전쟁이 난다거나 뭐가 나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더 그렇죠. 그럼 여행 그렇죠. 수요가 확 떨어지게 되면 회사가 바로 도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유형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대체로 인센티브를 좀 많이 강하게 해주고 급여는 좀 약간 낮게 하는 편인 것 저는 같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걸 좀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봉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대체로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 사업을 보자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하거나 회사를 나왔었을 때 자기가 그 배웠던 일을 다시 할 수가 없는 분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나오게 되면 갑자기 조선업을 자기가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쪽 분야는 대체로 좀 연봉이 좀 높고 근데 반면 약간 여행사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연봉이 높진 않더라도 나중에 또 직업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뭐 여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프리랜서를 하거나 그렇죠. 뭐 네네. 그럴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가졌고요. 또 대신에 뭐 현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러면 조이나 씨가 네, 그 OP 업무를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 검토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원자 먼저 만나보고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대신 맞습니다. 고생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꼭 5%를 달성해서 그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갑자기 소송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이 기분 그대로 네, 이력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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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이 딱 보이네요. 네, 네, 편하게 네. 웃고 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인상은 참 좋았어요. 네. 인상이 참 좋아서 잘 웃고 굉장히 상냥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사진상에 봤어도 제가 어떤 전반적으로 좀 참하고 밝아 보이지 않나. 네. 참하고, 네. 참한 느낌이 네, 좀 강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평가자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 네.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여행사와 관련된 건 두 가지밖에 못 찾았습니다. 저 한 페이지 안에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딱 두 개 뭐냐? 관광경영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그다음에 네. 그 자격증의 토파스. 나머지는 여행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로 그렇군요. 지금 채워져 있죠. 한번 그쵸. 봐주세요. 약간은 조금은 불필요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약간 오토캐드도 좀 땄고요. 전산 회계도 땄고. 그렇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네, 열심히 살았는데 약간 방향성이 약간 안 애매한 맞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면접관님은 저 자격상을 보고 좀 압박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지금 여행사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이런 표현들 여행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면을 어필하기에는 자격상 부분에서 잘 논리를 개발을 하든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약간 여기서 소속 단체명에서 JK 성형외과에서 네. 일을 했다고 했는데 약간 활동 내용이 좀 되게 애매합니다. 실습, 네. 도대체 성형외과에서 뭘 실습했다는 건지 약간은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글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걸 여행사에서 보면 가장 관심 갖는 거는 뭐 전공자들이 대부분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죠. 중국어일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중국어를 이 친구는 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네. 뭐 중국어 수업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점수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와서 아마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 상중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네. 영어든 중국어든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중국어일 것 같아요. 네, 뭐 회화는 상중하 중에 어느 그쵸, 정도이고 뭐 그쵸. 독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쵸. 청의 능력 이런 것들 좀 수준을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도장 찍은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네, 서명하는 란에 도장을 이제 스캔을 해서 또 이렇게 좀 준비를 신선했는데요. 했네요. 네.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력서도 약간은 제가 봤을 땐 조금은 편집을 해서 본인이 약간 여행에 대한 약간 색깔 같은 걸 좀 더 넣었더라면 하는 좀 바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차후에 좋습니다.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요. 왜냐면 네. 대체로 대형 업체 빼고는 만약에 중소규모의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분명히 사람 뽑을 때는 자체 양식이 아니라 자유 양식으로 분명히 지원을 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력서는 좀 여행의 어떤 색깔이 날 수 있도록 뭔가 자기한테 좀 포맷을 더 맞춰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역량이 좀 더 돋보이도록 그렇죠. 편집할 수 있는데 네네네. 네, 좀 그런 거 양식을 조금 변경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네,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 먼저 좀 네.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본 거는 네. 뒤에 지원 동기 뺀 부분 이제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성장 배경,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에도 보면 네. 여행사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너무 일반적이고 오히려 저는 어디 뭐 봉사단체에 지원을 하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성장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긍정적으로 살면 자기가 어느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그 아래 내용은 뭐냐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의 어떤 특정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뭔가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넣은 거죠. 네,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고 늘 도전 정신도 여기서 또 다시 그 다음 또 키워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랬고 또 대학교에 이렇게 했고 또 중학교 갑자기 또 여기서 또 중학교가 갑자기 또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애매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선뜻 딱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항목을 쓰기 전에 아예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기 전에 네. 머릿속에 컨셉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행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딱 뒤집어서 성장 배경이 나왔을 때 그러면 여행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항목 먼저 보고 쭉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옛날에 삼성 그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쓰라고 했을 때 가로치고 자신의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을 써라. 가장 혹은 아니면 가장 뭐 어려움을 겪어서 극복했던 경험을 써라.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죠. 지금 너무 이야기를 좀 많이 나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 좋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 굳이 한 날 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빠진 게 이 과를 선택하게 된 그 과정 같은 것도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행에 대한 관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행 때문에 이걸 전공했다라고 연결시켰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 동기 뒤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렇죠. 끄집어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마는 1회가 중요하다. 1회를 보고 그렇죠. 1회를 보고 2회를 보는 판단하죠. 거죠. 네. 그럼 2회로 넘어가 볼까요? 네. 2회만 딱 보고 누구한테 이 사람 어디 지원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뭐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다 아, 저는 봉사야, 봉사. 저도 이제 사회적 그러겠죠. 기업이나 아니면 맞습니다. 봉사단체, 비영리 네. 단체 이런 게 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열정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봉사활동도 망설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이 망설였던 이유가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좋은 인상을 주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약간 않을까. 불필요한 전체 이 글 맥락에서 사실 불필요한 문장을 좀 쓰지 않았나 그렇죠. 뭐 혼자 가면 되지 뭐. 네. 그쵸. 그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열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이 학생이 생각하는 열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네, 그냥 이거저것 하는 게 열정일지 아니면 자기 직무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게 열정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열정에 대한
대한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자면 열정에 대한 스토리라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그 목표에서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열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뭔가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열정이지라고 사람들이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열정을 또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저건 네. 봉사에 대한 열정인 거죠. 그렇죠. 그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행에 대한 열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썼었을 때 이러이러한 여행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뭐 생각도 갖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그렇죠. 여행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좋은데 약간은 그렇죠. 네. 캄보디아 그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뭐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봉사가 포함된 여행 패키지를 요즘 그런 생각을 것도 굉장히 한다든지 많습니다. 네. 봉사로 여행을 하는 친구도 맞습니다. 많고. 그런 것들 좀 얘기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아쉽네요. 네. 그럼 우리 3회차로 드라마 넘어갈까요? 3회차. 3회차로. 네. 네.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어쨌든 여기도 여행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저도 여행 관련된 게 없었구나 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직무 역량이나 직무를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상담을 많이 했다. 아까 좀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불편하지 않은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 업무는 되게 복잡하고 막 다양한 분야고 컴플레인도 많고 하는 그 상담 업무를 하고 했으면 제가 점수를 좀 더 줄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여행사 OP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객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기서도 약간 JK 성형외과라면 요즘에 그 성형외과도 되게 제가 알기로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뭔가 좀 자기가 마음 한쪽에 나면 어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한한 고객을 좀 상대해봤던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스토리를 썼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나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1번 항목, 2번 항목, 3번을 계속 설명만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약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격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사교적이고 밝은 거는 네. 지금 뭐 사진부터 네. 본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 항목 네, 이해가 가지만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지 좀 사례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회차가 남았죠. 자, 지원 동기 여기 사실 저 첫 번째 문장 한번 봐주세요.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저는 저 문장이 네. 사실은 성장 과정 첫 문장으로 나갔어야 해요. 네. 거기서부터 이 자소서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마지막 회에 나왔다는 게 아쉬운 거죠. 여기 보면 여행에 관련된 관심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표현한 거는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 동기도 저는 다소 약간 좀 뻔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행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 많이 다니고 결론적으로는 좀 지원 동기라면 내가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여행 경험담을 쓰더라도 약간 좀 더 특별했던 경험담을 써줬더라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내 네. 스스로가 어떤 나만의 뭔가를 여행 기획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뭐 어떤 그 성취감 같은 걸 좀 더 보여주는 이야기를 써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다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학생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냐면 사례가 앞에 1, 2, 3 항목에서 많이 나왔으면 이런 것도 이해가 갈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전혀 없다가 지원 동기에서 이제 나는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여태까지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특별한 여행을 쓰던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좋았던 거를 주변 사람한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족도 그런 것들을 그쵸.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그게 좋았을 그 텐데. 자체가 좀 더 이색적이어가지고 약간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아쉬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목 단에는 또 꼼꼼하고 섬세하게라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 딱히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제목과 그다음에 아래 내용과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이래서 좋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과 역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OP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다소 아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OP로서의 직무를 좀 역량을 볼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주요 이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조이나 학생이 준비한 네. 면사포의 그 통과 의뢰 1분 스피치를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 상품은 조이나입니다. 이 상품은 어렸을 적부터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직접 정보를 찾아 여행 코스를 짜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여행 코스로 인해 즐거움을 자기소개서가 느끼며 이렇게 저는 두 됐어요, 배로 진짜. 행복해지곤 했습니다. 자연스레 관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성장하자 만큼 쓰라고 여행에 했던 대해서 거예요. 더욱 깊게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항상 선배를 뒤따르는 성실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서 좋은 느낌이 들다가 네. 1분 자기소개를 보고 이건 좀 별로네요 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보다 이게 더 좋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 같게 하네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은 대부분의 1차 전형이 서류 전형이다 보니까 면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좀 서류에서 꼼꼼하게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행 맞습니다. 얘기부터 나오고 네. 여행 얘기밖에 안 하고 네. 네. 그런 거죠. 갑자기 또 아니, 흐뭇해지셨네요. 저는 진짜 표정을 그 보니까. 서류에서 낮은 점수가 오히려 이런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는 건 면접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게 서류가 통과되지 않으면 면접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나 씨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지원서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그냥 차분하고 좀 그냥 에너지가 많이 높지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길 보니까 그것도 다 생각을 좀 바꿔놔 줬어요. 맞습니다. 활기차고 그러네요. 좀 상담도 되게- 잘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좀 굉장히 약간 전화 목소리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네. 느낌이 좀 드는 전화 문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통화하고 자기소개서 싶은 음성. 이미지랑 전혀 다르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제 면접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1분 스피치에서 좋은 평을 받은 조이나 씨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